여기 태극마크를 단 금발의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의 바이애슬론 여자 7.5km 스프린트 결승. 모든 이들이 중국의 압도적 우승을 예상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태극마크를 단 금발의 선수가 예상을 뒤엎고 중국 선수를 제치며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경기 후 그녀는 왜 중국 귀화 제안을 거부하고 한국 귀화를 선택했나라는 질문에 놀라운 폭탄 발언을 하며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든든한 그녀의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베리아의 설원에서 시작된 모녀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나 이바노바입니다. 러시아 바이애슬론 국가대표를 꿈꾸며 자란 선수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소련이 무너진 후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으며 바이애슬론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주니어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러시아의 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 앞에 놓인 운명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언제나 매섭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저는 매일 영하 30도의 강추위 속에서 훈련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도 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바이애슬론은 러시아의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안나, 넌 분명 러시아의 미래야. 코치님의 말씀대로 저는 러시아 바이애슬론의 희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동이라 불렸고 주니어 대회에서는 항상 금메달이었습니다. 모두가 저의 국가대표 발탁을 확신했습니다. 고된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스키를 탔습니다. 사격 훈련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손이 얼어붙어도 정확한 사격을 위해 방아쇠를 당겨야 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러시아 국가대표라는 꿈 하나로 버텼습니다. 선발전 날, 저는 최고의 컨디션이었습니다. 스키 기록은 단연 최고였고 사격에서도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코스를 완벽하게 주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나 이바노바 선수,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도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기록이 낮은 선수가 뽑혔습니다. 그것도 중국에서 갓 귀화한 선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죠. 그쪽에서 제안한 조건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꿈이, 제 인생이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훈련장을 나서는 길이 이토록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매일 아침 달려왔던 이 트랙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실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국가대표의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더 비참했던 건 제가 중국의 돈 앞에서 버려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키운 선수를 중국에 팔아넘기다니. 중국은 이미 그때부터 돈으로 스포츠 강국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좋은 선수들을 하나둘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정리했습니다. 트로피와 메달로 가득했던 제 사물함을 비웠습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러시아 국기가 왠지 모르게 낯설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력이 아닌 돈과 정치가 스포츠를 지배하는 이 현실에서 더 이상 제자리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본 훈련장의 설원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은퇴 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잊으려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빠 꾸모바를 낳았을 때도 단 한 번도 바이애슬론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만큼은 이 혹독한 스포츠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꾸모바가 5살이 되던 겨울, 우연히 들른 스키장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스키를 신은 아빠 꾸모바는 마치 타고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슬로프를 달렸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내일도 와도 될까요? 아빠 꾸모바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꾸모바의 재능은 날이 갈수록 드러났습니다. 스키 강사가 먼저 제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뛰어난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혹시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말에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빠 꾸모바의 재능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딸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 꾸모바가 제 옛 훈련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빠 꾸모바는 제 메달과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았습니다. 바이애슬론 선수였던 엄마의 모습에 눈을 반짝이는 아빠 꾸모바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매우 힘든 운동이야. 엄마가 겪었던 아픔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꾸모바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도 스키 타는 게 정말 좋아요. 총도 배우고 싶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아빠 꾸모바의 간절한 눈빛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훈련하는 아빠 꾸모바를 발견했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에도 묵묵히 달리기를 했습니다. 학교 숙제를 마치자마자 체력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리면 아빠 꾸모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딸의 열정은 순수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좌절과 아픔을 떠올리며 딸의 꿈을 막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결국 저는 아빠 꾸모바의 코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부터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체력 훈련, 스키 기술, 사격 자세까지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아빠 꾸모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실수 없이 관역을 다 맞췄어요. 아빠 꾸모바의 기쁨 넘치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딸의 순수한 열정은 제 마음속 묵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훈련은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꾸모바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엄마, 저는 할 수 있어요. 반드시 국가대표가 될 거예요. 아빠 꾸모바의 이 말에 저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과연 제 딸이 러시아의 차가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꾸모바의 꿈이 날개를 펴기 시작했으니까요. 코치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딸 아빠 꾸모바를 가르치기 위해 저는 다시 바이애슬론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 세계로 말입니다. 훈련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모스크바의 새벽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빠 꾸모바는 단 한 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빨리 뛰어볼게요. 아빠 꾸모바의 목소리에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때로 이런 딸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열정적이었으니까요. 첫 달은 기초 체력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스키를 타기 전에 먼저 강한 다리가 필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10km 달리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아빠 꾸모바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아빠 꾸모바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이런 딸의 모습에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이런 열정이 언젠가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달째부터는 스키 기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꾸모바의 타고난 재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내리막에서도 흔들림 없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급회전 구간에서도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했습니다. 아빠 꾸모바는 천재야. 다른 코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재능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이야. 하지만 저는 이런 말들이 오히려 걱정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뛰어난 재능은 때로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3달째 사격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애슬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사격을 실수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처음 총을 잡은 아빠 꾸모바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요, 엄마. 처음으로 아빠 꾸모바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내 호흡을 믿으면 돼. 매일 500발씩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일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고 눈은 시렸습니다. 하지만 아빠 꾸모바는 묵묵히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10발 중 8발을 맞췄어요. 아빠 꾸모바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등 뒤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딸의 성장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시련이 두려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빠 꾸모바는 이제 진정한 바이애슬론 선수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키 실력은 또래 중 최고였고 사격 성공률도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다음 달에 주니어 대회가 열립니다. 러시아 바이애슬론 연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꾸모바 선수의 참가를 추천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빠 꾸모바의 눈빛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참가하고 싶어요, 엄마.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아빠 꾸모바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겪었던 두려움을 딸에게 물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회 준비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침 훈련, 오후 훈련, 저녁 훈련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아빠 꾸모바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요.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아빠 꾸모바가 말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아빠 꾸모바의 나이대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도 이렇게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었죠. 하지만 아빠 꾸모바는 달랐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빠 꾸모바의 꿈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러시아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현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로서 그리고 코치로서 저는 아빠 꾸모바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아빠 꾸모바의 주니어 대회 우승 소식은 러시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모스크바 스포츠 신문은 새로운 바이애슬론 여제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 관심이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나친 관심은 때로 독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러시아 청소년 대표팀 발탁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아빠 꾸모바는 청소년 대회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경기에서는 사격 40발 중 38발을 명중시키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스키 기록도 성인 선수들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청소년 대표팀 감독은 아빠 꾸모바를 극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시니어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칭찬이 두려웠습니다. 러시아에서 너무 뛰어난 실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청소년 대표팀에서 아빠 꾸모바의 활약이 이어질수록 중국 스카우트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기장 구석구석에서 아빠 꾸모바를 지켜보았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에는 은밀히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중국 스카우트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아빠 꾸모바 선수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최고의 훈련 시설, 충분한 지원금, 그리고 확실한 미래까지. 아빠 꾸모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러시아에서 꿈을 이루고 싶어요. 다른 나라 돈으로 사온 메달은 의미가 없잖아요. 딸의 말에 제 마음은 자부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시니어 국가대표 선발전의 날이 왔습니다. 아빠 꾸모바의 실력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청소년 무대를 평정한 그녀의 기량은 시니어 무대에서도 통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겪었던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선발전 당일, 아빠 꾸모바는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10km 주행에서 선두를 달렸고 사격에서도 단 한 발만을 놓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빠 꾸모바의 발탁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 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국가대표로 리우 멍시아 선수가 선발되었습니다. 순간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우 멍시아는 중국에서 일주일 전에 귀화한 선수였습니다. 기록은 아빠꾸모바보다 한참 뒤처졌지만 그녀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항의했습니다. 아빠꾸모바의 기록이 훨씬 좋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리우 멍시아 선수의 영입은 양국 스포츠 교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꾸모바는 묵묵히 선수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결코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러시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절대 중국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꿈꾸는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년 전 제가 겪었던 좌절이 이제 딸에게도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빠꾸모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른 길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러시아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찾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국가대표 선발전 탈락 소식이 퍼지자마자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의 제안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베이징 국립스포츠센터의 초호화 훈련장에서 만난 중국 체육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최강의 동계 스포츠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웅장한 훈련 시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러시아, 노르웨이, 독일의 최고 선수들이 이미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아빠꾸모바 선수도 이곳에서 진정한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연봉은 러시아 국가대표의 5배였습니다. 최신식 훈련 시설은 물론 전담 코치진과 의료진까지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서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메달만 필요합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라는 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진짜 의도였죠. 아빠꾸모바의 이름 대신 중국 바이애슬론 메달리스트 1호라는 타이틀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미 수십 명의 외국 선수들을 영입했고 그들 모두는 중국의 스포츠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부품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스포츠 강국을 넘어 초강대국이 되려 합니다. 아빠꾸모바 선수는 그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요? 우리는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아빠꾸모바는 조용히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완벽한 실내 사격장, 최첨단 피트니스 센터, 실내 스키 훈련장까지 선수라면 누구나 꿈꿀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꾸모바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이곳의 모든 시설이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왜 중국 선수들을 키우는 대신 다른 나라 선수들을 사들이는 건가요? 관계자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필요합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달만이 중요하니까요. 그때 한국에서 온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약속도 거창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빠꾸모바 선수의 실력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것입니다. 시설이 부족하고 환경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제안서에는 약속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이애슬론이 비인기 종목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빠꾸모바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는 결정했어요. 아빠꾸모바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중국의 제안은 너무 완벽해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메달을 따는 도구일 뿐이죠. 저는 딸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습니다. 아빠꾸모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달라요. 그들은 제 실력을 인정해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꿈꾸는 건 바로 그거예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선수로 인정받는 거요.
하지만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체육연맹은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러시아가 키운 선수입니다. 중국도 아닌 한국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권 발급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아빠꾸모바의 과거 경기 기록마저 공개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결정을 막으려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러다가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선택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빠꾸모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한국에서는 제가 진정한 선수로 설 수 있을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의 방해, 중국의 유혹,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적 변경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아빠꾸모바가 말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순수한 스포츠 정신으로요. 2017년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던 날이 선명히 기억납니다. 처음 밟는 한국의 땅에서 아빠꾸모바는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될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바이애슬론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고요? 한국 스포츠계에서는 의아해했습니다. 동계 스포츠 강국 러시아의 선수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더구나 바이애슬론은 한국에서 비인기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확고했습니다. 한국 스포츠계의 정직함과 투명성은 우리가 찾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빠꾸모바는 곧바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훈련이 끝난 후에도 한국어 교재를 놓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하는 아빠꾸모바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적응하려는 그녀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훈련은 더욱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의 바이애슬론 훈련 시설은 러시아나 중국에 비하면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꾸모바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녀의 땀방울이 훈련장을 적셨습니다. 우리는 시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실력을 정직하게 평가하겠습니다. 대한바이애슬론 연맹의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빠꾸모바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빠꾸모바는 진정한 한국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능숙해졌고 떡볶이, 비빔밥 같은 매운 음식도 잘 먹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대한민국의 태극마크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소속팀과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선발전에 나가면 월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소속팀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장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아빠꾸모바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같은 팀의 랍씨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에 선발전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꾸모바는 달랐습니다. 8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도전하겠습니다. 아빠꾸모바의 결단은 확고했습니다. 월급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자신의 꿈을 향한 열정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선발전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아빠꾸모바 선수는 대한민국 바이애슬론의 희망입니다. 코치진들의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8년 동안 그녀가 보여준 헌신과 노력은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이제 개인의 꿈을 넘어 한국 바이애슬론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아빠꾸모바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진정한 선수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순수한 스포츠 정신으로 평가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정말 잘 알아요. 마침내 국가대표 선발전 날이 다가왔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의 꿈,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한 진심이 곧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그곳에서 아빠꾸모바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얼빈의 겨울 아침은 매섭게 추웠습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아빠꾸모바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8년의 기다림이 이제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이애슬론 여자 7.5km 스프린트 경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저 긴장되지 않아요. 아빠꾸모바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 선수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요. 경기장에 도착하자 중국 선수들이 우리를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계와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번 대회 바이애슬론 전 종목 석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아빠꾸모바는 방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는 동안 중국 선수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 선수, 우리나라 제안을 거절했다면서? 그래, 바보 같은 선택을 했지. 하지만 아빠꾸모바는 그들의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빠꾸모바의 등번호는 8번이었습니다. 출발선에 선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강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아빠꾸모바가 폭발적인 스피드로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2.4km 구간까지 그녀는 선두를 달렸습니다. 관중석에서 한국 응원단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사격 구간, 아빠꾸모바는 깊게 숨을 고르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5발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반 6km 지점, 중국의 멍팡치가 맹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아빠꾸모바와의 격차는 1.4초. 순간 아빠꾸모바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8년 전 러시아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지막 사격 구간에서 아빠꾸모바는 완벽한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5발의 총알이 모두 관역의 중심을 관통했습니다. 반면 멍팡치는 한 발을 놓쳤습니다. 이제 승부의 향방은 마지막 스퍼트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꾸모바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스피드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스키가 눈을 가르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22분 45초 4. 전광판에 아빠꾸모바의 기록이 뜨는 순간 경기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2위인 중국 멍팡치와의 차이는 2.4초. 한국 바이애슬론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아빠꾸모바는 그대로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8년간의 고된 여정이 만들어낸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상대에 오르는 순간 아빠꾸모바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러시아 국가도 중국 국가도 아닌 애국가가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태극기가 하얼빈의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아빠꾸모바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8년을 기다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아빠꾸모바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대한민국 선수가 되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순수한 열정으로 이룬 이 금메달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얼빈의 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정직과 열정으로 이룬 값진 승리였고 한국 바이애슬론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금메달 시상식이 끝난 직후 중국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특히 한 중국 기자의 질문은 아빠꾸모바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중국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간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아빠꾸모바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습니다. 실력이 아닌 정치와 돈으로 결정되는 대표팀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중국의 프로젝트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고 싶었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빠꾸모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이애슬론이 비인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능성을 믿어주었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처음 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저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빠꾸모바 선수, 한국 바이애슬론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빠꾸모바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베리 빅빅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그 진심은 모두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금메달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팀과 코치, 그리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취재진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빠꾸모바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메달이 목표입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금메달로 우리 바이애슬론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예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속팀과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빠꾸모바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기 위해 월급과 소속팀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제 팀 동료 랍씨는 가족 부양 때문에 선발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가 함께했다면 우리는 분명 금메달을 하나 더 땄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빠꾸모바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입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더 큰 영광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아빠꾸모바의 품에는 금메달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달이 아닌 8년간의 헌신과 노력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한 스포츠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차에 오르며 아빠꾸모바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순수한 열정으로 이뤄낸 승리. 그것은 아빠꾸모바 개인의 승리를 넘어 한국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딸 아빠꾸모바는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의 딸입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자랑스럽다는 아이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갈 우리 딸 아빠꾸모바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하얼빈에서 우리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순수한 열정으로 이룬 아빠꾸모바 선수의 금메달. 그녀가 우리나라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직과 공정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녀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꾸모바 선수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딸이라고.